현행도 많이 강릉 기자입니다. 아까 정부 보면 야당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과일 생필품 가스 등이라든지 고용의 질이 나빠졌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할 방안이나 정책 등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지금 거기는 그 다음 주에 조국혁신당 정책위에서 발표할 생각인데 뭐 다들 보셨겠습니다만은 이 문제를 해결한 윤석열 정권의 방식은 대파 한 단에 얼마? 보셨지 않습니까? 870원. 코미디입니다. 대통령이 온다는 걸 알고 가격을 맞춰서 하나로마트가 아부를 한 거죠. 이런 방식으로 물가가 내려갈 리 없고 사과값이 한 개에 10,000원 한다 그러니까 일본 사과 수입한다 하더만요. 이런 식의 그 정책은 펼지 않을 것이고 상세한 것은 다음 주를 기다려 주십시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법조인, 그리고 실제로 고위직 공무원 등 해서 사실 민생 정치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시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조국혁신당이 3년은 너무 길다라는 이런 정치적인 반윤 정치 메시지 말고 민생 정치에서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 대표 선수로 늘 1, 2선발이 누구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제가 뭐 특정 학벌을 가지고 뽑았다고 생각하지 전혀 않고요. 뭐 선발 기준 나중에 뭐 리스트업을 양쪽 라인업을 보시면 남녀 라인업을 보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을 떠나서 저희 정책위 의장이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 원장이신데 그분의 활동 내역을 보시면 우리나라 거의 최고의 정책 통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환 포럼이라는 큰 단체를 이끄셨고 그 상임 운영위원장 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정책위 의장으로 와 있고 다음 주부터 그 서왕진 정책위 의장 중심으로 민생 정책을 다 밝히실 것이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예방하셨을 때는 어떤 말씀을 나누셨으며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을 이제 지지해야 되는 차별성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해주시면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문 대통령을 예방했던 거는 2월 12일이죠. 2월 12일 날 인사드린 게 전 2월 13일 날 부산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 전에 창당 선언을 하는 데 있어서 하루 사이에 결정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랫동안 고민했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는데 창당 선언 전에 제가 모셨던 대통령님께 보고 드리는 게 맞다 생각해서 저의 계획을 또 간단히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는 잘하라라는 덕담을 주셨습니다. 그 정도 답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당시에 대통령님의 말씀은 당시 언론 보도에 나간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가 나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민주당이 아닌 조국혁신당 어떤 차별성 그거에 대해서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저희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게 되면 강령이 있는데 기자 여러분들 강령을 꼭 보시면 좋겠는데 저희의 강령이 민주당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입니다. 그건 뭐 저희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문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뭐 검찰개혁 문제 같은 경우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다 동의되어 있다 한다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그걸 넘어서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미 오랫동안 실시하고 있는 검사장 직선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부산시장 뽑을 때 부산지검장을 뽑는 것입니다. 이 효과는 무엇인가 하면 서울중앙지검장, 부산지검장, 광주지검장을 직선으로 뽑는다는 얘기는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 권력 자체가 분권화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문제가 있다면 그 가장 상급자를 선거를 통해서 교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이미 미국에서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아닌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검사장 직선제라는 검찰에 대한 국민적 통제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검찰 수사의 독립성, 중립성을 보장해 준다 하다 보니까 한계에 도달했다라고 보고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기재부 개혁이 있습니다. 이건 뭐 민주당의 없는 강령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기재부가 예산권을 갖고 있거든요. 예산 편성권. 그 예산 편성권이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국민들이 내시는 세금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예산 편성권을 갖는데 예산 편성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해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대선 직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 팬데믹 위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너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기재부를 설득했는데 기재부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게 되면 우리나라가 뭐 부도가 난다, 재정적자가 심각하다라고 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주지 못하고 80몇 프로인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70몇 프로를 주장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히 요구하니까 80몇 프로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똑같은 기재부가 전 국민에게 줘도 됩니다 그랬습니다. 다 줍니다. 기록을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냐? 기재부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 당신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을 속인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민주주의 원리에 절대 어긋난 행동입니다. 돈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갑자기 없던 돈이 생겼습니까? 이 등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강령에 있어서 민주당과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강령적 차이 말고 지금 보시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민주당은 우리 일당이고 또 수권 정당을 지향하기 때문에 당연히 중도층을 생각하고 행동과 발언에 있어서 보다 신중해야 한다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데 있어서 좀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조국혁신당은 그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방식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 그 민주당보다 더 단호하고 더 빠르게 움직이려고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